자, 이 이야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네요. 이재명 습격범 도운 70대 체포, 변명문 우편 발송을 약속했다. 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김모 씨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70대 남성이 방조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자, 8쪽짜리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조력자 A씨를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8쪽짜리 변명문은 김씨와 이 대표를 공격한 2일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김씨의 외투 주머니 안에서 발견된 문서다. 미리 써놨다는 거네요. 경찰에서 쓴 게 아니라 문서에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 표현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관련 정책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욕설, 거친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진 것 말고는 지금 없어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테러범을 도운 70대가 체포됐다.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경찰의 수상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상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당적은 비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당적을 왜 공개하지 않을까? 선택적으로 뭔가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자, 법에는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어요. 경찰은 피의자 당적에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자, 이게 경찰의 변명으로 들리는 게요. 자, 이 법이 왜 있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민주당원이다.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이다. 이런 걸 밝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니까 당적을 밝히는 거는 법으로 막아놨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사건은요. 당적을 어떻게 했는지가 범행 동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경찰의 변명처럼 들리죠. 1년 전에 민주당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5년간 새누리당 당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탈당을 하고 민주당에 가입을 했는가? 이게 범행 동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밝히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정당법을 들먹이면서 이건 비공개하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의 누군가를 테러한 사람이 옛날에 민주당 당원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대서특필 됐을 겁니다. 당원인 것, 당적을 비공개로 하겠다. 자, 이거는 국민의힘 당적이었다는 뜻이에요. 뉴스에 어떤 공무원들이나 지자체장들이나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 비리 뉴스 나오잖아요. 당적 안 나오면 100%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이면 무조건 민주당 소속 이렇게 나와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불리한 것처럼 보이면 지금 정권에 불리한 것처럼 보이면 숨기기 급급한 경찰의 모습. 송혜원 기자의 페북 글 좀 볼게요.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나서 씁니다. 경찰이 테러범의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범행 동기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수구정당의 골수당원이었다는데 최근에 민주당으로 당적을 받고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다는데 경찰이 당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기자들은 테러범이 왜 당적을 바꾸고 이 대표를 따라다녔는지 판단을 못합니까? 그게 범행 동기죠. 그걸 묻고 별도로 취재를 해야죠. 경찰의 입만 쳐다보고 받아쓰기만 하면 기자가 아니죠.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고 날카로운 칼로 목을 찌른 테러범을 태워준 벤츠 차주가 이재명 지지자라고 했답니다. 경찰이 그랬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자님들, 합리적 의심에서 취재는 시작됩니다. 받아쓰기가 아니라 독자적인 취재를 하세요. 기자님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급격한 극우화가 이번 테러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아닌지 그런 것 좀 취재해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습격범, 테러범이다. 습격범이 아니다. 차주는 이 지지자, 이걸 믿으라고. 차를 태워준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라면 벌써 나서서 증언을 했겠지. 대화를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본인은 이재명 지지자라고 경찰에 얘기했겠지.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래. 그리고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경찰이 뭔가 불리할 것 같으면, 이 정권에 불리할 것 같으면 그냥 진술을 믿어주고 수사를 안 해. 윤석열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실에 갔죠. 이런 게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극우 세력들한테 가서 박수 받고 당신들이 애국자다라고 하고 전부 다 시그널 아닙니까? 3.1절에 세상에 대한민국의 일장기를 거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목사라는 인간이. 전부 다 이런 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김어준 총수가 이 얘기를 해요. 트럼프 때 느닷없이 KKK가 등장을 하더라. 그리고 KKK,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자들, 범죄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잡히고 나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대통령에게 인증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과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KKK가 준동하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유총연맹에 가서 애국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들은 본인들이 인증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왜 취재를 하지 않느냐? 기자들을 지적을 해요. 김건희 여사 초청 극우 유튜버 자유촌종맨 자문위원 유초. 자, 극우 유튜버들을 대통령실에서 김건희가 초청을 해줘.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진실로 더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연관관계 기자들은 취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청과 의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어요. 고발했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고발했어. 의사단체가 어디냐?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이재명, 천준호, 정청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헬기 이송이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요청을 해서 응급의료법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결정한 거예요. 아니, 서울대 교수의 브리핑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몰고 갑니다. 이런 게 왜 가능하냐?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극우 세력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자유총연맹 같은 데 가고 김건희는 극우 유튜버들 초청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얘네들이 길길이 날뛰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문재인 정권 때 막 들어눕고 완전 극우입니다, 극우. 미시 USA에서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배방읍의 비밀. 아산 배방읍입니다. 대통령 장모 최은순 배방읍 부동산 투기했어요. 암살 미수범 김진성 배방읍의 부동산 업자입니다. 이재명 헬기 문제로 고발한 임현택 배방읍 림스 소아청소년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가족회사 방주산업 주소지 아산 배방읍 장재리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아산에 있다. 배방에 있다. 신천지 교회 소아과 1등 부동산 다 걸어서 5분 거리다. 과연 우연일까? 우연일까요, 이게? 너무나 공교롭죠. 신천지 아산교회가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10만 수료식 길거리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다. 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특이한 게 신천지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숨어 있었던 애들이 이젠 이렇게 대놓고 자랑질을 해요. 서울역 앞에서 막 행사를 하고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행사를 합니다. 우리 사람 많아요. 우리 신천지 믿으러 오세요. 이러고 다닙니다. 이게 지금 아산이잖아요. 이게 아산입니다. 이재명 급습 60대 압수수색 1시간 만에 종료. 이게 60대라는 게 또 나오고. 여기가 아산시 배방읍이죠. 자택이. 공인중개사도 아산시 배방읍입니다. 그리고 방주산업 최은순네 회사 여기도 아산시 배방읍에 있습니다. 공교롭습니다. 매우. 이런데도 경찰은 공범이 없다. 이렇게 빠르게 발표를 해버렸죠. 잡힌 날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역사학자 전유영 님입니다. 김구 선생이 안두희에게 살해되자 수사기관은 먼저 안두희가 김구와 같은 한국독립당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두희를 체포하여 수사한 국방부는 그가 주장한 범행 동기를 조목조목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김구를 살려두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았다는 살인범 안두희의 주장은 대다수 언론을 통해 전국에 유포되었지만 그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의 망상을 꾸짖는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발생 직후 언론들은 테러범이 민주당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테러범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의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경찰은 테러범의 당적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테러범이 주장한 범행 동기는 모든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지만 진짜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는 건 이런 자들의 이념과 정치 성향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테러범을 대하는 수사기관, 언론의 태도는 과거 김구 살해범 안두희에 대한 수사기관 언론의 태도와 흡사합니다. 국가기관이 테러 사건의 진상을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하면 그 일은 미제 사건을 넘어 역사의 수치가 됩니다. 어쩜 이렇게 그 당시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가? 언론은 이재명 테러에 대해서 숨기기 급합니다. 프레임 전환에 급급해요. 그만큼 당황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자, 윤석열 정권도 국민의힘도 언론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앞뒤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전환을 막 시도를 하는데 이게 먹히느냐? 안 먹힙니다. 헬기 이송 때문에 이재명 악마와 이거는요. 어차피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만 먹혀요. 이번은 총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총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려고 해도 이게 결과에 크게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자, 경찰이 뭔가 미심쩍은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에서는 크게 세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